방금 전까지는 부부 재산이었는데 도장 찍는 순간 내 거 됐네. 늦가을 법원 앞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오후였습니다.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얇은 점퍼 하나 걸친 남자를 벌레 보듯 훑어봅니다. 위자료? 꿈 깨셔. 당신이 30년 동안 집구석에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찾아 드신 쌀값, 반찬값만 계산해도 1억은 넘어.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기 시골 가서 남의 밭일이나 거들어주고 살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낡은 폴더폰을 꺼냅니다. 화면 가득 찍힌 숫자가 보입니다. 105억 원. 남편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자야, 도장 확실히 찍은 거 맞지? 번복 없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질척거리게 왜 이래. 찍었다고. 우린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라고. 다행이다. 이 돈 10원 한 장 너랑 안 나눠도 돼서. 남편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식 리무진에서 흰 장갑을 낀 기사가 튀어나와 뒷문을 활짝 엽니다. 김 기사, 출발해. 제일 비싼 호텔 스파부터 가자. 30년 묵은 궁상 맞은 냄새 좀 싹 벗겨야겠어. 멀어지는 차 뒤로 여자의 비명이 들립니다. 여보, 잠깐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셔서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아내가 차린 옷가게가 망했을 때 빚 갚는데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 제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은퇴하고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숨소리 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이 둥둥 뜬 3일째 끓이고 있는 공국 냄비가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국이었지만 더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 가득 배어 있었고 아내는 그 냄새 때문에 저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등산복에 짙은 립스틱을 바른 아내 영자가 현관문을 열며 나옵니다. 아유, 집안에 퀴퀴한 노인네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심한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당신은 친구도 없어?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크루즈 여행 가자고 티켓 끊어왔다더라.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삼시세끼 밥 차리는 식모살이를 해야 하나. 영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덧붙입니다. 공국 데워놨으니까 먹고 설거지 싹 해놔. 나 들어올 때까지 자지 말고. 문이 쾅 닫힙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반찬통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계란 한 판조차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공국 냄비를 들여다봅니다.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고 냄새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저는 국을 한 그릇 떠서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밥도 없어서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꺼내 함께 데웁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초라해진 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아내는 제게 잘해줬습니다. 월급날이면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그저 집안에 집만 차지하고 있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딸 미주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남편과는 오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엄마, 미주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안 나갔어? 어휴, 나가긴 뭘 나가.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가 뭐 해준 게 있어? 나 이번에 아파트 중도금 막막한데 아빠 쥐고 있는 저 전세금이라도 빼서 엄마가 챙겨야지. 그러게. 더 늙어서 병원비 들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갑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몰래 베란다 구석에서 피워야 했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데 안방 문이 열립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영자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옵니다. 담배 냄새 나면 어떡하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미안해. 잠깐만 한 대만. 잠깐이고 뭐고 없어. 당장 나가. 영자가 제 등을 밀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까? 30년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저는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다 오래전 친구에게 받았던 USB를 만집니다. 그리고 함께 넣어뒀던 낡은 수첩도 꺼냅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재훈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재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6개월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1년 뒤 재훈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철민아, 미안하다. 돈은 지금 당장 못 갚겠다. 대신 이거라도 받아줘. USB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비트코인이야. 요즘 핫하다잖아. 내가 3천만 원어치 사뒀어. 나중에 대박 나면 100배, 1000배 될 거야. 수첩에 비밀번호 적어놨으니까 잘 보관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장난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딴 걸 준다고? 철민아, 진짜야. 나중에 꼭 오를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재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USB를 집에 가져와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쫓겨나 화단에 앉아있는 지금, 저는 문득 그 USB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휴지 조각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PC방으로 향합니다. PC방 주인은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르신, 여기 게임방이에요. 알아요. 컴퓨터 좀 쓰려고요.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자리에 앉아 USB를 꽂습니다. 수첩에 적힌 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눈을 의심합니다. 105억 원, 100억이 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해 봅니다. 진짜였습니다. 12년 전 재훈이가 사뒀던 비트코인이 지금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저는 PC방을 나와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와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하지만 가족인데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린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들어왔어? 영자가 안방에서 나옵니다. 딸 미주도 함께 나옵니다. 앉아봐. 저는 멍하니 의자에 앉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뭘 끝내? 결혼 생활.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숨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야. 미주가 거듭니다. 아빠, 엄마 더 늙기 전에 놔줘.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노릇이야. 제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내가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이 생기면 어떡할래? 그래도 놔버릴 거야? 영자가 비웃습니다. 큰 돈? 노망났어, 정말? 어디서 폐지 줍다 로또라도 주었어? 미주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아빠 망상도 병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영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진짜? 위자료 청구 안 할 거지? 그래, 안 할게. 대신 너희도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당연하지. 당신한테 받을 것도 없는데.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꼭 찍습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원해서 나를 버린 거야.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땅을 쳐도 소용없어. 영자가 서류를 낚아챕니다. 위자료 청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깁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USB와 수첩.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딱 100만 원만 환전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최고급 리무진을 예약했다.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린 방이라고 했지만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숨소리 내는 것조차 조심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고시원비는 한 달에 35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쓰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USB는 제 가슴팍에 품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할 테니까요. 2주 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영자와 미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영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주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옵니다. 두 분 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영자가 대답합니다. 네, 더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산은 없어요. 전세금은 제 명의니까 제가 가질 거고요. 위자료도 안 받을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봅니다.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영자가 제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지? 그래. 다행이네. 괜히 복잡해질까봐 걱정했어. 미주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 연락은 하고 지내요. 명절 때나 생일 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 앞에는 영자만 나왔습니다. 미주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판결문을 받아들고 화난 얼굴로 말합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우린 남남이야. 저도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래, 완전히 남남이지. 그럼 나 먼저 갈게.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거든. 영자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제 미리 불러둔 김 기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제 앞에 멈춥니다. 흰 장갑을 낀 기사가 내려와 뒷문을 열어줍니다. 사장님, 타십시오. 저는 차에 오르며 영자 쪽을 봅니다. 영자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저는 창문을 내립니다. 영자야, 도장 확실히 찍은 거 맞지? 번복 없는 거지? 뭐야? 그게 무슨 차야? 다행이다. 이 돈 10원 한 장 너랑 안 나눠도 돼서. 저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줍니다. 계좌 잔액 105억 원.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게 뭐야? 100억? 당신이 어떻게? 친구한테 받은 코인이 대박이 났는데 이걸 어쩌나? 방금 전 판사님 꽝꽝거리기 전까진 부부 재산이었는데 도장 찍자마자 완벽한 남남이라 10원도 못 나눠주겠네.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갱년기라 정신이 없었나 봐. 김 기사, 출발해. 제일 비싼 호텔 스파부터 가자. 30년 묵은 궁상 맞은 냄새 좀 싹 벗겨야겠어. 차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보니 영자가 핸드백을 떨어뜨린 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는 창문을 올립니다. 기사가 말합니다. 사장님, 호텔 스파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화점 가서 옷 좀 사야겠어요. 그리고 미용실도 가고 싶고. 알겠습니다. 제가 명품 브랜드 VIP 라운지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습니다. 호텔 스파는 천국 같았습니다. 전신 마사지를 받고 사우나에 들어가니 30년 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투성이고 수척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직원들이 저를 극진히 모십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정장 5벌,
캐주얼 옷 10벌, 구두 3켤레, 시계 1개, 벨트와 지갑까지 샀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이 말합니다. 총 5,200만 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내밉니다. 일시불로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미용실에서는 염색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저녁에는 호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시켰습니다. 30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립니다. 영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시합니다. 또 문자가 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저는 문자를 지웁니다. 그리고 영자의 번호를 차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보고 싶은데요. 네, 거기요? 가격이 50억 정도 하는데요. 괜찮아요. 현금으로 살 겁니다. 부동산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한강뷰, 넓은 거실, 최신식 주방,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정말요? 계약금은 오늘 다 치를 수 있어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복도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영자와 미주가 서 있습니다. 여보, 아빠, 어떻게 여길 알았어? 주민등록 옮긴 거 확인했지. 미주가 제 팔을 잡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하자. 밖에서 말하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영자가 울먹입니다. 여보, 내가 잠깐 귀신이 씌었었나 봐. 갱년기라 호르몬 때문이야.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인데 조강지처를 버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 아빠, 나 아빠 하나뿐인 딸이야. 핏줄이잖아. 핏줄? 나한테 아빠 노릇 그만하라며 빨리 엄마를 놔주라던 게 누군데? 미주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어. 딱 5억만 줘. 아니 10억만.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바닥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립니다. 이거 택시비 해. 뭐? 옛날에 내가 담배 한 갑 싸게 10,000원만 달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 돈 없으면 피우지 말고 혀 깨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영자가 바닥에 돈을 주우려다 멈칫합니다. 그리고 미주야, 돈 없을 땐 무능한 노인네 취급하더니 돈 생기니까 핏줄이 당기냐? 내 유산은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다 쓰고 즐기다 갈 거야. 저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뒤에서 영자와 미주가 따라오지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납니다. 백미러로 보니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 서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입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섭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철민아, 나 재훈이야. 1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 그래, 맞아. 너 비트코인 확인했지? 나 소문 듣고 연락한 거야. 축하한다. 어떻게 알았어? 세상 좁아. 내 와이프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더라.
100억짜리 남편 찬 여자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과하려고. 12년 전에 제대로 갚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너한테 큰 돈이 됐으니 다행이다. 재훈아, 고마워. 내가 준 USB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 철민아, 이제 내 인생 실컷 즐겨. 30년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아. 그럴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쓸모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VIP 검진센터에서는 하루 종일 온갖 검사를 다 받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트레이너를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피부과에도 갑니다. 주름 개선하고 싶은데요. 리프팅 시술 받으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겁니다. 바로 해주세요. 치과에도 갑니다. 임플란트 몇 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네요. 완전히 새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6개월 정도요. 돈은 상관없으니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봅니다. 피부가 팽팽해지고 주름이 많이 줄었습니다. 치아도 하얗게 빛나고 자세도 꼿꼿해졌습니다. 운동 덕분에 뱃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나야?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영자의 친구 순자였습니다. 철민 씨, 영자 좀 도와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문자를 지웁니다. 또 다른 문자가 옵니다. 미주의 친구였습니다. 아저씨, 미주가 요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것도 지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책임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동창회에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야근에 주말 출근에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더욱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당당히 들어갑니다. 철민이? 철민이 맞네. 야, 완전 달라졌는데? 뭐 좋은 일 있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오랜만이야, 다들. 야, 너 정말 젊어 보인다. 무슨 관리 받았어? 그냥 좀 신경 썼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너는 요즘 뭐해? 나 그냥 여유롭게 살아. 부럽다. 나는 아직도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어. 나는 장사가 안 돼서 골치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총무가 말합니다. 1인당 15만 원씩입니다. 친구들이 카드를 꺼내는데 저는 먼저 제 카드를 냅니다. 내가 낼게. 뭐? 철민이 내가?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쏘고 싶어. 와, 고맙다. 근데 괜찮아? 물론이지. 계산은 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카드를 긋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합니다. 철민아, 너 진짜 뭐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좀 따라줬어. 부럽다, 정말.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한 친구가 제 팔을 잡습니다. 철민아, 잠깐만. 왜? 너 혹시 투자 같은 거 관심 있어? 투자? 응,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아. 너 여유 자금 있으면 한번 해볼래?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고마운데 됐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한강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맥주를 마십니다. 30년 만에 마음 편히 마시는 맥주였습니다. 집에서는 맥주 한 캔도 마음대로 못 마셨습니다. 아내가 술 냄새를 싫어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봅니다. 뭐야? 아빠, 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 없어.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이랑도 안 좋아졌어. 아파트 대출 때문에 매일 싸워. 그건 내 문제야.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10억이면 돼. 아니, 5억만. 안 돼. 왜? 아빠한테는 100억이 넘게 있잖아. 그 중에 5억도 못 줘? 너는 내가 돈이 없을 때 뭐라고 했지? 무능한 노인네라고 했잖아. 엄마 늙기 전에 놔주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주야, 너는 나를 아빠로 본 게 아니라 ATM으로 봤어. 돈 뽑는 기계로 봤다고. 아빠, 이제 그만 연락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리고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게 인생이지. 오후에는 해변을 걷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30년 만에 읽는 소설책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책 읽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 레스토랑에 갑니다. 신선한 회와 구이를 시켜 천천히 먹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은 골프를 쳤습니다. 30년 전 회사에서 몇 번 쳐봤지만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쳤습니다.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며 라운딩을 돕니다. 자세가 좋으세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늘 겁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취미로 골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볼게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혼자 치러 왔네. 요즘 혼자 치는 사람 많아. 근데 옷 보니까 돈은 있나 봐. 전부 명품이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마칩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오름에도 올랐습니다. 맛집도 찾아다니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휴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면서 살까? 돈은 충분합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냥 노는 것도 지루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모니터를 보니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네. 사장님, 아래 로비에 사모님과 따님이 오셨는데요. 못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소란을 피우셔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갑니다. 영자와 미주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미주는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영자가 일어나 제게 다가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이제 정말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세금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이 못 준대. 지금 깡통 전세야. 우리 갈 곳이 없어. 미주가 울먹입니다. 아빠, 우리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곰팡이 피고 햇빛도 안 들어. 제발 도와줘.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너희가 날 버렸잖아.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했잖아. 영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봅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갑을 꺼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이거 택시비에서 돌아가. 뭐?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다음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여보. 경비 아저씨, 이분들 내보내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영자와 미주를 안내합니다. 영자가 소리칩니다. 박철민, 당신 후회할 거야.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은 철민의 황금빛 인생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30년을 억눌려 살다가 해방된 남자의 이야기를요. 첫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민입니다. 저는 58살이고 최근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결국 버림받았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큰 돈이 생겼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힘이 됩니다. 통쾌하네요. 일주일 뒤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 영상은 주로 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모습, 골프 치는 모습, 여행 가는 모습, 좋은 음식 먹는 모습, 그리고 가끔 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저는 5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철민님 보면서 제 인생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행복하세요. 어느 날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님, 저는 당신 전처의 친구입니다. 영자 씨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등산 동호회에서도 소문나서 탈퇴했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철미님, 저는 미주의 친구입니다. 미주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남편과도 이혼 위기고요. 딸이라도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도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생에 책임이 없습니다. 각자 선택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독자들은 대부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당연합니다. 철민님이 베풀 이유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죠. 철민님 인생 즐기세요. 저는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3개월 뒤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상당했지만 저는 그 돈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수영장이 딸려 있고 거실 통유리로는 탁 트인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별장에서의 첫날 밤, 저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구독자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습니다. 철민님, 집이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즐기세요. 최상급 한우갈비를 굽고 좋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저도 철민님 영상 보고 용기 얻어서 이혼했어요.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다른 분이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계속 돈 달라고 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철민님 보고 단호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안 줍니다. 그래야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영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 씨, 영자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해져서요. 한 번만 찾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메시지를 지웁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옵니다. 미주의 시어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철민 씨, 미주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라도 한번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웁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골프 연습장에 갑니다.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연습하고 주말에는 라운딩을 나갑니다.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연습장에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납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타점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자주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철민입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철민님,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철민의 황금빛 인생? 아, 네, 맞습니다. 어머, 제가 구독자예요. 영상 다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 많이 했어요.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영수 씨와 친구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제주도 맛집에서 만났습니다. 영수 씨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가족 위에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았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했고 아들은 연락도 안 하고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인생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철민님 보면서 저도 용기 얻었어요. 유튜브도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어떤 채널이에요? 여행 브이로그요. 제가 혼자 여행 다니는 모습 찍어서 올려요. 멋지시네요. 그날 이후 영수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제안합니다. 철민님, 우리 둘이 같이 유튜브 콜라보 한번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더 모아서 시니어 유튜버 모임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요? 재밌겠는데요? 그렇게 시니어 유튜버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유튜버 5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콘텐츠를 하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희 모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인생을 주제로 다큐를 만들고 싶습니다. 철민님과 모임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희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찍었습니다. 저의 경우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모습, 유튜브 촬영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철민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지금이요. 58살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련은 없으신가요?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게요. 후회는 안 하시나요?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요.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5060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급증했습니다. 제 채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님, 전처분과 따님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쪽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인생에 그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인터뷰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100억 남편 버린 여자의 눈물 고백이었습니다. 영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자는 지금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전세금을 떼이고 갈 곳이 없어졌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도 다 떠났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 딸 미주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사위와도 이혼 위기다. 영자는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기사 댓글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불쌍하다. 그래도 30년 함께 산 사이인데 자업자득이다. 남편 무시하고 버렸으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지. 저는 기사를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철민님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철민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모임 친구들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구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민님 잘못 없어요. 저런 기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철민님 응원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기사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주도 별장 마당에 앉아 별을 봅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토크쇼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시니어들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녹화장에 도착하니 다른 출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카페를 차렸고, 한 분은 작가가 됐고, 한 분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철민님, 인생 2막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뭔가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없으신가요? 그리움보다는 아쉬움이죠. 함께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하지만 각자의 선택이니 존중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스태프 한 분이 다가옵니다. 철민님, 로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죠? 따님이라고 하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돌려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는데 미주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입니다. 아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합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미주가 제 앞을 막아섭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이랑 이혼했어. 집도 없어. 일자리도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빠, 나 죽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난 책임 없어. 아빠, 미주야, 너는 나를 아빠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이제 그만 연락해. 저는 미주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탑니다. 백미러로 보니 미주가 길 한복판에서 울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50만 명을 넘었고 광고 수익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매달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무료 급식소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구독자들, 친구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58살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운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십니다. 이 재단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 씨가 말합니다. 철민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철민님 보면서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 씨는 이미 많은 분들께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미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엄마가 쓰러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암 말기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중앙병원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위암이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아빠가 오실까? 모르겠다. 안 올 거야 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영자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주가 놀라 일어섭니다. 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를 봅니다. 많이 야윈 모습입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왔구나. 영자가 힘없이 웃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위암이래. 말기고.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어? 돈이 없었어. 병원 갈 형편이 안 됐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미주가 대답합니다. '병원 가면 1년이면 낫는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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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면 1년이면 낫는다고 하더라고.
6개월 정도 남았대요. 항암 치료받으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저는 한숨을 내쉽니다. 알았어. 병원비는 내가 낼게. 정말요? 미주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 그리고 좋은 병실로 옮겨. 아버지, 고마워요. 영자가 말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아. 철민아, 나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했어. 30년 동안 고생시켰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나 죽으면 우리 다시 부부로 묻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미주가 따라 나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래. 아버지, 나도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아버지,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주야,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돈도 좀 줄게. 하지만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어. 아버지, 미주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저는 돌아섭니다. 미주가 뒤에서 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영자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미주에게 3억을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집도 구하고 사업도 시작해. 더 이상은 없어. 고마워요, 아버지.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비는 계속 냈습니다. 3개월 뒤 미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자의 영정 앞에 섭니다.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미주가 옆에 섭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 아버지, 엄마 말대로 함께 묻어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각자 묻힐 거야. 우린 이미 남남이니까. 아버지, 장례는 잘 치러. 돈 더 필요하면 말해. 저는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슬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를 다녔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런던의 박물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일몰을 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유럽에서 돌아온 뒤 저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58살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필에 매달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솔직하게 다 적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님, 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출간하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님, 인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부 기부할 겁니다. 재단으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50만 부를 넘었습니다.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독자들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철민님 응원합니다. 출판사에서 사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서울 대형 서점에서 첫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 분 한 분 악수하며 사인해 드렸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말합니다. 철민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남편한테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거든요. 책 읽고 힘 얻었어요. 응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멋지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말합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요. 철민님이 롤모델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철민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인생 시작했습니다. 철민님 영원히 응원합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철민님, 요즘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영수 씨도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모임도 갖고 여행도 같이 가고요. 해봅시다. 그렇게 황금빛 인생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시니어분들이 가입했습니다. 한 달 만에 회원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기 모임도 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외로웠던 분들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움직임이 큰 파도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젊게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인생 클럽은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회원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단도 성장해서 매달 500명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주도 별장 마당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영수 씨와 유튜버 모임 친구들, 그리고 클럽 회원 몇 분이 왔습니다. 바비큐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철민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거든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남아서요. 그런데 철민님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클럽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영수 씨가 잔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철민님 환갑이기도 한데요. 축하합니다. 아, 깜빡했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모두 박수를 칩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60살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고마워, 인생아.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지원 신청하신 분이 150명입니다. 예산은 충분한가요? 네, 책 인쇄와 유튜브 수익 덕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립시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옵니다. 사장님, 미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결혼한다고 합니다.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직원이 봉투를 건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초대장을 꺼내봅니다. 미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철민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가고는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철민님, 이제 상처받을 일 없어요. 철민님은 충분히 강해지셨어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가서 축하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돌이 아닐까요? 영수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미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 미주야,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행복하게 살아. 네, 아버지.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은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미주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주가 신랑과 함께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남편이에요. 신랑이 90도로 인사합니다. 장인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미주 잘 부탁해요. 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주가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미주가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뭐야? 나중에 읽어주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아버지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돈으로만 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엄마가 병실 창밖을 보며 아빠와 함께 갔던 벚꽃놀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도 후회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병원비 내주시고 집 살 수 있게 돈 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 만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지 않지만 저를 소중히 대해줘요. 저도 이제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아버지께 배웠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딸 미주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딸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만났는데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기엔 너무 짧아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철민님 멋지세요. 역시 대인배십니다. 저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달 뒤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식당, 경비, 청소 등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달에 100명 이상이 취업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사니까 자존심이 살아요.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영수 씨와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철민님 60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 흔치 않아요. 영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감사하게 살아야죠. 철민님,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순간 걸음을 멈춥니다. 재혼요? 네, 좋은 분 만나서 함께 살면 좋잖아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함께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재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존중하며 산다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제주도 별장에서 연말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 모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좋은 일이 많았죠.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배. 잔을 부딪힙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립니다.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와, 눈이다. 모두 밖으로 나갑니다. 하얀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봤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순간순간은 차갑고 힘들지만 전체를 보면 아름다운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일출을 보러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영수 씨와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정상에 올라 동쪽을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와, 모두 감탄사를 냅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읍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주변 모든 분들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가 완전히 떠오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영수 씨가 말합니다. 철민님, 우리 정말 멋지게 늙어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도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물론이죠.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60살, 인생은 계속된다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단 이야기, 클럽 이야기, 사람들과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미주의 결혼식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6개월 뒤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첫 주에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첫 번째 책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하네요. 철민님 존경합니다. 어느 날 미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임신했어요. 순간 심장이 뜁니다.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축하한다.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 이름 따서 지을게요. 아니야, 너희가 좋은 이름 지어.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주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믿기지 않죠? 60살의 할아버지라니. 하지만 기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됩니다. 60살, 70살, 80살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살아가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감동받았어요. 설미님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58살에 버림받았지만 60살에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낍니다. 고마워요, 인생.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주셔서.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60살에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살 겁니다.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웃으며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참지 말고 쓰세요. 사랑하세요. 웃으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